그럼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성과는 제가 2020년도에 강남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게 46억 정도에 산 건데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수선을 해서 그걸 되팔았죠. 그리고 되팔았던 게 이제 100억에 되팔아서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한 40억 정도 번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면 저희가 뭔가 수입을 얻어서는 뭔가 열심히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지금 옛날 같았으면 열심히 뭐 우리 뭐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은행에 저축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뭔가 저희는 레버리지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서는 부의 사다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레버리지 활용해서 자꾸 투자를 해서 근접해져야 된다? 뭐 그런 마음 갖고 있거든요. 수강을 하실 분들의 제일 메리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이 업을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 안 받아주세요. 그래도 약간 검증된 분들 위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아마 공사 다 하고 나면 너무 이쁘게 나올 거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빌딩형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빌딩 중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빌딩 중개를 한 18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가 돼버렸어요, 저도. 그래갖고 저도 빌딩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지방에서 상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제가 찾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영업이더라고요. 빌딩 중개 일이 어떻게 보면은 큰 것들을 이제 영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시작을 했죠. 그럼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큰 성과는 제가 2020년도에 강남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샀어요. 근데 그게 46억 정도에 산 건데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수선을 해서 그걸 되팔았죠. 그리고 되팔았던 게 이제 100억에 되팔아서 뭐 이것저것 다 떼고 한 40억 정도 번 게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산 건물인데 2023년도에 팔았어요. 그래서 3년 조금 넘어서 40억 정도를 번 거죠. 3년 만에 그럼 40억을 버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제가 그 건물을 그 46억짜리 건물을 살 때 실제로 들어간 현금은 10억이 좀 안 돼요. 대부분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샀거든요. 건물 투자는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레버리지를 꼭 활용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뭐 40억짜리 사는데 내 돈이 40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 가격에 한 10%, 20% 정도만 있으면은 누구나 투자가 가능합니다. 10%, 20%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를 산다고 하면은 내 돈 2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시작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요새 같이 아파트 대출 막히고 이랬을 때는 사실 투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같은 시기면은 건물에 투자하기 너무 적기인 것 같고 오히려 아파트보다 투자하기가 좀 더 쉬워요. 예. 왜냐면 아파트는 대출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디 가시고 계신 중이에요? 지금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건물을 사셨는데 지금 건물 현장 점검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수강생분이 지금 건물을 사신 건가요? 네, 우리 잔금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공사하기 전에 지금 철거된 상태인데 공사 컨셉 잡으려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확인하려고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를 통해서 샀으니까 투자가 잘 되게끔 제가 도와드리려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공사를 해서 어떤 임차인을 받자 뭐 이런 것들도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직장인 그 여성분이신데 원래 최초에 감정가 46억에 나와 있던 건물인데 실제로 매도인분이 개인 사정이 생겨서 가격이 계속 막 조정이 되다가 결국에 24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가 대비 거의 한 40%, 50% 저렴하게 샀죠. 빌딩 투자는 이게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 구조인가요? 빌딩 투자는 자기 자금을 좀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금에 맞게 사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 10억이 있다. 그러면은 뭐 50억에서 뭐 100억 가까이 되는 건물들을 검토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건물들은 좀 저렴하게 잘 사서 이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잘 사서 보유하다가 그 임대 수익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매각 차익을 보는 구조예요. 시세 차익이
가장 큰 수익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랑 좀 다른 거는 임차인의 월세로 레버리지 이렇게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그 레버리지 감당하면서도 임대료도 또 수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장점은 뭐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요. 겁나서 막 던지기도 하고. 그죠. 네, 근데 건물은 그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이 등락폭이 막 이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잘만 사면은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약간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 막상 해보면은 안 사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사신 분은 안 계세요. 요새 같은 경우는. 한 번 투자하고 나면은 건물 투자 괜찮은데? 그리고 2개, 3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도 총 5개 투자해서 2개 팔았으니까 지금 3개는 아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걱정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시간만 지나면 알아서 자라나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돼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은 언제셨나요?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제가 서울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옥탑방 원룸에서 생활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 27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옥탑방 원룸에서 혼자 지낸 게 아니라 이제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 친형하고 저희 친구랑 그 원룸 단칸방에서 3명이서 지냈는데, 남자 3명이 딱 누우면 딱 사이즈가 딱 맞는 구조였죠. 아니 3명이서 단칸방을 사신 거예요? 뭐 상경해 오신 분도 알겠지만 저기 서울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아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빌딩 투자를 주변인들에게도 추천하시나요? 저는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투자라고 해요. 진짜요? 예, 왜냐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안 하면 저희가 뭔가 수입을 얻어서는 뭔가 열심히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지금 옛날 같았으면은 열심히 뭐 우리 뭐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 열심히 돈 벌어서 뭐 은행에 저축해서 뭐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뭔가 저희는 레버리지나 이런 걸 쓰지 않고서는 부의 사다리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레버리지 활용해서 자꾸 투자를 해서 근접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 건물인데 신림역에서 한 100m밖에 안 돼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57억인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이 임대료가 한 1,500 정도 나와요. 근데 옆에 건물하고 면적이 똑같거든요. 저희 수강생산 건물이랑. 네네. 그럼 조금만 건물 손대면 얘랑 비슷한 임대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노후돼 있긴 한데, 기존에 매도인이 쓰던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건물을 옆에 건물처럼 이쁘게 공사를 할 거예요. 이쁘게 공사를 해서 다시 임차를 맞추는 거예요. 임차를 맞추면 한 보수적으로 1,300에서 1,500 정도 나오거든요. 이자 내시고 한 달에 한 500은 남아요. 저 이제 이번에 건물 사진 수강생. 안녕하세요. 네, 건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직접 보러 와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임차도 저희가 맞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사도 좀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되니까. 그럼 직접 이렇게 현장 와가지고 네. 또 검사를 하시는군요. 네. 지금 건물이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 지금 제가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SS를 친 거예요. 네. 진짜? 네. 이게 아파트랑 너무 달라요. 저희가 걱정되죠. 이게 지금 어떤 수준이어야 임차인들이 들어오나가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도와주시고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걸 모르겠는데 어떤 걸 정도만 하면 임차인이 오케이를 하는지. 이게 이제 아파트랑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임차인 와서는 또 임차인들이 자기들 컨셉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것까지만 저희가 해줬을 때 그들이 하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수강을 하실 분들의 제일 메리트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이 업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인연을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 안 받아주세요. 그래도 약간 검증된 분들 위주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또. 사실 그것 때문에 이거 처음에 철거하기 전에 같이 회의를 했을 때는 되게 그 이쁘게 비포 애프터 이런 그 이미지를 다 그려주셔서 되게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철거하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아마 공사 다 하고 나면 너무 이쁘게 나올 거라. 이런 전문가를 섭외해서 이 저평가된 걸 사서 대수선을 하는 거죠. 약간 이쁘게 포장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24억도 한 번 더 깎은 건데 26억일 때도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27억에 산다고. 27억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안 돼. 공사도 해야 되는데 첫 투자인데 공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깎아 막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그러면 24억으로 그럼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이제 까보니까 왜 그 3억을 더 깎아주셨는지를 이제야 알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싸면 좋지 이랬는데 그 이제 의도를 몰랐는데 저 나중에 공사비 깎아주신 거구나. 왜냐면 이제 원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공사하다 보면 지금 어쨌든 앞으로 금리 떨어지니까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시장은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미리 자판기 수준으로 제가 누르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다른 분들도 좀 투자를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뭔가 부자가 되긴 너무 어렵고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다만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사실 계속 뒤쳐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투자를 하셔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